이 정도 이렇게 포스 있게 돌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말이고 이래가지고 너무너무 쉽게 돌리는 것 같죠? 이게 보통 어려운 게 2015년 9월달 현우와 선우 사촌동생 두 남씨가 나를 로마로 데려가주기 전까지만 해도 탱자 면색이 30여 개국을 돌아다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탈리아를 한 번도 못 가봤고 아무도 나를 여기에 데려다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지금 이 동영상은 여행 중 성함은 기억나지 않는데 바티칸 시국 반일 투어를 해주신 현지 가이드님의 솔방울 정원이라는 곳에서 설명을 해주고 계신 모습입니다. 이분도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 가이드 일을 몇 년간 못하셨을 건데 코로나로 인해 한국에 와 계실런지 아니면 코로나가 끝나기를 고대하며 로마에 계속 살고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쯤에서 탱자가 로마를 대표하는 그림 한 장 그리는 것 감상하시면서 또다시 한번 생각나는 대로 틀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5년도 9월 이전까지만 해도 이탈리아가 한 번도 못 가본 나라였는데 사촌동생 두 남씨 등에 업혀서 이탈리아 로마와 카프리섬 그리고 아말피 수박 겉핥기로 첫 개시를 해서 그 뒤로는 거의 이탈리아 여행만 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다음에 2016년 4월달 밀라노, 베니스, 피렌체, 토스카나, 로마 여행을 대학 동기들과 다녀오게 되고 불과 두 달 뒤 2016년도 6월에 해초 여행사 주간 패키지 트레킹으로 이탈리안 알프스 돌로미테 알타비아 넘버원 길 트레킹을 다녀오게 되었고 그리고 1년 뒤인 2017년도엔 또 시칠리아를 거쳐 로마 아시시 코스로 대학 동기들과 여행을 다녀왔으며 2019년 4월엔 5박 7일을 통째로 베니스에서 머무는 다섯 번째 이탈리아 여행이자 세 번째 베니스 방문을 하게 됨으로써 불과 5년 만에 한 번도 못 가본 나라가 가장 많이 가본 나라가 되었습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일이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어떤 힘에 의해서 이끌려간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지요. 김정은 교수님도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행을 자주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있으신 분들 계시면 전혀 걱정하거나 아쉬워하거나 자주 여행 가시는 분들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 한 방이고 역전되는 것은 금방입니다. 간절한 소망이 있으면 여행의 꿈은 그리 어렵지 않은 꿈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누가 나는 10개국을 가봤네 20개국을 다녀봤네 해도 그거 6개월짜리 세계 일주 한번 하고 나면 당장 그 사람들 찍소리 못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홈쇼핑에서 파는 여행 상품 몇 개만 가면 여행 간 나라 숫자 채우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은 이탈리아를 여러 번 가놓으니 또 언제든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또한 제가 감히 장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세상 모든 사람의 여행이 중단된 것을 누가 예측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신만이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일이고요. 탱자는 겸손히 신의 축복을 갈망할 뿐입니다. 오래전에 탱자의 여행의 시초를 말씀드리면 학교 다닐 때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의 은덕을 입어 중국 공산국가 시찰을 간 것을 제외하면 탱자가 사회에 나가서 여행을 시작한 것은 39쯤에 후배 박상과 함께 여행한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그 당시 탱자는 호주를 가고 싶었습니다. 탱자는 박상에게 호주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박상은 오키나와를 가자고 하더군요. 그래, 가지. 그 당시만 해도 오키나와를 가본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 내가 후배랑 오키나와에 간다고 하자 전부 거길 왜 가노 하는 말밖에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 당시 오키나와 여행이 2박 6일의 일정이었는데요. 4일은 여행 경비를 아끼기 위해서 렌트카에서 잠을 잤습니다. 가보니 오키나와는 일본이 아니었습니다. 천국이었지요. 그때가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상에게 이번에는 호주에 좀 가자고 했는데요. 박상은 북해도를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 일단 가면 다음에는 호주에 데려다 주겠지. 북해도도 2박 8일이었습니다. 2일은 펜션에서 자고 나머지 다른 날은 JR 패스를 끊어서 기차에서 잠을 잤습니다. 북해도도 일본이 아니었습니다. 눈의 천국이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지만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박상과 1박 4일의 북해도 겨울여행을 다시 하게 됩니다. 하루만 펜션에서 자고 이틀은 번갈아 가면서 운전을 하면서 밤새 이동을 하는 여행이었지요. 가장 힘들었고 가장 위험했으며 가장 꿈같이 강렬한 여행이었습니다. 이때 탱자의 여행 컨셉이 서서히 형성되기 시작을 합니다. Take me with you 이론이지요.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데려다 주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 나의 운명인가 보다 싶었습니다. 식당을 가는데 꼭 내가 먹고 싶은 메뉴가 있는 내가 원하는 식당이 아니라 그냥 친구가 가자는 곳으로 가서 그 친구가 먹자는 것을 먹어도 기가 막히게 맛있더라는 것이지요. 굳이 친구랑 메뉴 가지고 싸울 필요 없이 그 친구의 청을 그냥 들어주면 내가 원하는 곳보다 더 좋은 곳으로 나를 데려다 주더라는 것이지요. 탱자의 Take Me With 유행 방식이 모든 사람에게 적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 사람 중에 유일하게 탱자한테만 적합한 여행 스타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된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너무 장황한 것 같고요. 각자가 각자의 스타일에 맞는 여행 스타일이 있겠지요. 하지만 탱자가 하나 장담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점점 외골수가 되지 않으면서도 여행을 많이 하고 싶으시다면 그냥 친구들이 가자는 곳으로 무조건 한번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결혼하자고 덤비드는 사람 재보지도 않고 무조건 결혼했다간 인생 종칠 수가 있지만 여행 한번 무조건 친구 따라갔다고 해서 인생 크게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하고 여행을 자기 마음대로 많이 하시려면 혼자 여행을 가는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어느 순간 외톨이가 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현실 감각이 더 떨어질 수도 있고요. 뭐 근거 있는 이야기냐고요? 아니요, 전혀 근거 없이 그냥 탱자 생각입니다. 탱자가 여행 중 접한 아주 좁은 경험에서 발로된 이론입니다. 여행 중 만난 장기 여행자들이 뭐 정상적인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대부분 싸가지도 없었고 말입니다. 다시 사촌동생 두남씨와 첫 번째 이탈리아 여행으로 돌아와서 큰남씨 현우가 나한테 묻더군요. 오빠가 가보고 싶은 곳이 어디냐고요. 그 당시 탱자는 카프리 섬과 아말피 해변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 당시 이제 로마에서 4박 5일이 정해져 있었고 나머지 1박 2일 동안 카프리와 아말피를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탱자는 특히 카프리에서 1박을 하고 싶다고 주장을 했지요. 여기서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박 2일 동안 카프리섬과 아말피 해변을 다 구경한다는 것이 지금 생각해보니 불가능한 일인데 탱자는 아무런 지정학적인 것도 모르면서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이 큰 남씨가 안 된다고 말을 안 하고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서 여행 경로를 짰더군요. 정말 사촌 동생한테 미안한 일이죠.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로마에서 4박 6일은 나름대로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로마 교황이 말하기를 2주를 로마에 있어서는 로마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고 2달은 로마에 머물러야 하고 6개월을 로마에 머물면 떠나지 못할 것이라 하고 말씀을 하셨다던데 4박 5일만 있어봐도 그럴 만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탱자 혼자 신나게 웃고 떠드는 사이에 탱자가 저녁에 혼자 사무실에 남아서 피똥 싸가며 그린 그림이 거의 다 완성되어 갑니다. 어떤 장면인지 잘 아시겠죠? 가장 즐거운 장면이거나 가장 놀라웠던 경험은 아니지만 로마를 상징하는 장면 같아서 고민을 하다가 선택한 그림입니다. 바티칸 시국 반일 투어를 끝내고 난 뒤에 바로 다시 입장권을 끊어서 걸어 올라간 성 베드로 성당 꼭대기 쿠폴라에서 내려다본 성 베드로 광장의 모습입니다. 정말 압도적으로 웅장하고 아름다운 장면이죠. 바티칸 시국 반일 투어도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힘들만한 일정이 아닌데 왜 힘들었는가 생각을 해보니 투어의 특성상 내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다니기 때문에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로마 시내 풍경이나 피렌체 두오모에 올라서 피렌체 풍경 바라보면요, 이제 앞으로 어떤 도시에 가서 어떤 도시 풍경을 봐도 시큰둥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이탈리아 로마와 피렌체를 하늘에서 내려다본 풍경이 아름답습니다. 그렇지만 이 쿠폴라는 무작정 사람을 밀어 올려서 전망대 자체가 출근길 지하철 안 같았습니다. 이제부터 탱자가 이탈리아 로마 여행 중 찍은 오두막상 카메라 동영상을 보여줄 건데요. 지금도 하나도 발전이 없지만 동영상 찍는 것을 보다 보니 전부 카메라 들고 다 같이 내가 동네 한 바퀴 하는 수준입니다. 첫 번째 동영상은 로마 피누치오 공항에 내려서 후아몰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는 피아노가 놓여있고 우아한 피아노 소리가 들리길래 세상에 예술의 나라 이탈리아는 공항에서도 피아노 연주를 들려주는구나 싶었는데 조금 뒤에 피아노 연주자가 이렇게 자기 캐리어를 이끌고 갑니다. 그냥 지나가는 저녁 시간 치고는 들어온 비행기 우리가 보는 거 같아. 새벽도 아니고.
이제 한 10분 정도 동안 탱자가 4박 5일 동안 로마에 있으면서 촬영한 성당 내부 장면을 보여드릴 건데요. 크게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마는 이 성당 구경만 시켜도 앞으로 몇백 년은 그냥 앉아서 관광 수입만으로도 먹고 살겠구나 하는 생각과 4박 5일 동안 정말 화려한 성당들을 신물이 올라올 정도로 구경을 하다 보니 이제 앞으로 더 이상은 어디 가서 성당 내부 구경은 안 해도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실제 이때 이후로 굳이 시간이 남아 돌지 않는 한 성당 안에 잘 안 들어갔습니다. 이후에 피렌체에 갔을 때에도 피렌체 두오모 꼭대기와 조또의 종탑은 둘 다 올라갔어도 성당 안으로는 들어가 보질 않았습니다. 탱자의 부족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아직 로마에 못 가보신 분 있으시면 가실 때까지 제 동영상 보시면서 대리만족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털어낼 미천도 없고 이쯤에서 아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리와 탱자였습니다.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도 웃긴다. 바람 불면 막 휘어지거든요.
Entonces María es que puedo bajar por las escaleras peligrosas. 별로 재미도 없는 이 동영상을 20분 동안이나 보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아마도 여기까지 나를 업고 왔던 사촌동생 두 남씨와 이모부이실 것 같은데요. 로마 콜로세움의 관전 포인트는 콜로세움이 아니라 정말 일당백으로 목소리가 컸던 중국 관광객들입니다. 전 세계 관광객 수백 명이 떠들어도 중국 사람 10명이 와서 떠들기 시작하니 뭐 거의 타의 추종을 불허하더군요. 안 나온다. 중국 놈들 시끄럽게 수백 명, 수천 명보다 이놈들이 맞다. 시끄럽다. 얘는. Io
네.